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은 5월 31일,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5월 한 달 진짜 고생 많으셨고요. 자,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첫 번째입니다. 일단 오늘은 뉴스 기사보다는 댓글 한 가지를 보도록 할게요.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댓글은 2개월 전에 달렸던 댓글이고, 그리고 비슷한 댓글이 최소한 5개는 넘게 있었는데요. 자, 한번 읽어보자면은 공모주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를 드렸었습니다. 최근 공모주 투자 관련 안내를 받고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상장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약 1년 후라고 하며 기관 보유분을 개인 투자자에게 저렴하게 가격은 2만원이라고 하네요. 그 가격에 공급을 해주는 건데 현재 비상장 주식 장외거래가가 여기서 공급해준다는 2만원을 훨씬 상회하고 있고, 만약 상장 시 몇 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정보만 가지고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A라는 주식이 있고, 그리고 그 A라는 주식이 지금 현재 비상장인데, 우리가 비상장 주식 가격을 찾을 수 있는 게 몇 가지 사이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이트에 들어서 왔더니 지금 한 5, 6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나 봅니다. 그런데 그 물량을 단돈 2만원에 준다고 투자하지 않으실래요? 이렇게 묻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러한 제안을 뭐 주변 지인에게 받거나 아니면은 제3자에게 우연한 기회로 받는다면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기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아유 이런 걸 왜 하냐 하고 그냥 넘어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관련된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단독 기사입니다. 소카 주식 줄 테니 투자해, 상장한다며 거짓 정보 흘려 투자금 먹튀. 최근 한 비상장 투자 컨설팅 업체가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금을 받아낸 후 잠적하는 일이 발생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투자자들은 법무법인과 경찰 등을 통해 A 컨설팅 업체를 찾으려고 애썼으나, 그런데 이들은 이미 대포통장, 대포폰을 이용해 추적을 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다는 거겠죠. 특히 A 업체는 얼마 전에 가장 유명했던 크래프톤, 카카오게임즈를 통해 수익률을 400에서 500%나 올렸다고 하면서 비상장 투자라면 2배에서 3배 수익을 내는 거는 정말 쉽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했다고 한대요. 그리고 최근에는 올해 대여급 중 하나겠죠. 소카를 미끼로 비상장 투자를 권유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소카의 비상장 주식이 6만원에서 7만원인데, 잠깐 이거 뭔가 아까 그 댓글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어쨌든 계속 보자면은 2만원대의 물량을 잡았다며 회원들에게 이 배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대신 한 가지의 조건인데, 이거를 배정해주는 대신 다른 비상장 주식 이거를 사면은 적어도 드릴게요 이렇게 팔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아마도 여기서 많이 속았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에 있는 다른 비상장 주식,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B라고 말할게요. B라는 주식이 뭔지도 잘 모르고 좀 의심이 가는데 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A를 2만원에 받아서 6만원에 팔면은 야 이건 무조건 이득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이중함정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만약에 그냥 B라는 주식 이거를 사세요 하면은 뭐하는 사람이야 하고 그냥 지나갔을 텐데,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정말 유명한 기업이죠. 소카를 준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홀렸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기르분들 이러한 제안을 받는다면은 물론 그 와중에 진짜도 있겠지만,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저 기릿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이렇게 꼬여인지 모르겠지만 6만원짜리 소카를 2만원에 준다는 게 솔직히 말이 될까요? 저 기릿은 세상에 절대 공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는 절대 불로소득이 아니라는 거, 그냥 한탕 먹고 빠지는 거는 그냥 100명 아니면 1000명 중 1명 그 정도로 희박한 확률이고, 나머지 999명은 공부하는 시간과 비례하게 수익률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러한 제안을 받는다면 당연히 그때는 바로 그 좋은 거 너나 많이 드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저녁 10시까지 책 증정 이벤트가 마감이 된다는 거 아래 댓글에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내일은 또 우리가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쉬는 날이니까 조금 재밌는 뉴스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동네 요가학원 폐업에 54만원 날렸다. 내 돈 찾을 방법 없나요?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진짜 많습니다. 특히 헬스장이 그렇죠.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실 텐데 한번 보자면은, A씨는 집 근처 요가학원에서 낭패를 당할 뻔했다고 합니다. 3개월치를 한꺼번에 결제하면 6만원이나 할인된다고 해서 어차피 운동은 할 거니까 그런 생각에 54만원을 덜컥 결제를 했는데, 수업을 신청한 지 20일 만에 학원이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많이 좀 당황스럽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A씨는 완전 멘붕에 빠졌는데,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신용카드 할부 계약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잔액을 내지 않아도 되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할부 항변권이 도대체 뭔가 봤더니, A씨처럼 카드 항변권은 할부 계약을 맺은 사업자에게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3개월 할부를 끊었는데 한 달째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나머지
나머지 2달은 할부를 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이러한 헬스장, 피부 관리 그러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물건 같은 경우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으면 행사할 수 있다고 한대요. 그렇다면 이 항변권을 어떻게 쓰는가 봤더니 신용카드 회사 측에 항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접수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신용카드로 전화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그 이외에 카드사가 조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한 뒤 할부 지급을 중단한다고 하며, 그리고 이때 조건이 있는데 총 할부금은 20만원이 넘어야 되고 할부 계약 기간도 3개월 이상이어야 된다는 게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재테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 야 이런 일이 우리한테 생길 리가 없어 라고 하지만 꼭 그런 게 우리에게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2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는 헬스라든지 요가, 그 다음에 피부 관리, 마사지 등등등 그런 것들을 조금 큰 금액으로 결제할 때는 조금 싸게 해준다고 해도 현금 결제로 하지 말고 혹시 모르니까 그때는 할부로 끊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2번째는 일시불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금액이더라도 이렇게 장기간 서비스를 받는 그러한 것들은 할부로 끊는 버릇도 가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저 기릿은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뉴스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간 사들인 주식 2년 만에 죄다 팔아치운 광란의 셀코리아, 외국인 이야기겠네요. 그래서 결국 지금 대표주의 외국인 지분율이 최저까지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딱 보니까 나쁜 소식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본격화한 2020년부터 지금까지 2년 6개월 동안 외국인은 한국 주식을 열심히 팔아치우는 중입니다. 더욱이 순매도 규모는 지난 10년간 사들인 순매수 규모를 뛰어넘었다고 한대요. 말 그대로 10년 동안 열심히 모았던 거 다 갖다 팔았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 결과 당연히 외국인이 한국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급락을 했습니다. 지난달 외국인은 696조로 시가총액이 26.7%까지 추락을 했으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5월 그때 26.5%인데 그때랑 비교해도 0.2%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그때 이후 약 13년 만에 최저치를 찍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봤을 때 야 외국인이 우리나라 진짜 많이 팔아서 지금 현재 코스피가 요 모양 요 꼴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런데 여기서 조금 반대로 생각하자면은 야 지금 외국인이 이만큼 팔았으니까 이제는 다시 채우겠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외국인은 평균 30% 이상의 비중을 가지고 있었는데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26.5%까지 떨어진 다음 그때부터 또다시 채웠으니까 이번에도 채울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게다가 현재 외국인의 셀코리아는 자산 배분 전략 차원의 성격이 짙다는 게 금융투자업계의 시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증시에 등을 돌린 게 아니라는 건데요. 최근 코로나다 뭐다 그러면서 전세계가 좀 불안하니까 신흥국 전반에서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전체적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외국인은 업종 전반에서 대표 종목 중심으로 지분을 줄이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위험 자산을 줄이는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열심히 매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부터는 다르다고 합니다. 다만 증권가는 외국인의 수급 개선이 기대돼 외국인의 기환을 기대하는 낙관적인 시선을 보낸다고 하는데요. 글로벌 금융시장이 안도 랠리를 최근 보이면서 달러 강세는 진정세로 접어들었고, 그리고 이때 국내 증시의 저평가 매력이 부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기분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우리가 용기를 낼 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추가적으로 하락을 분명 할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긴 시간도 아니라 조금만 지나면은 전부 다 회복할 만한 자리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외국인이 아마 서 있지 않겠나 라고 예상을 해보는 거죠. 다음입니다. 연준 이사가 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몇 번 더 금리 0.5%씩 인상 지지. 크리스토퍼 윌러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가 프랑크푸르트 강연에서 연준의 향후 기준금리 인상폭에 대해서 50bp씩 인상을 하는 방안을 앞으로 몇 번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빅스텝 50bp 인상에 대해서는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대에 근접하기 전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지적을 했다고 한데요. 참고로 최근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최근 2달 연속 8%대 급등에 연준 목표치를 크게 웃돌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당분간은 빅스텝 하겠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이 때문에 살짝 걱정하는 분위기가 나왔지만, 그런데 이미 이러한 발언은 연준이 FOMC에서 6월과 7월에 둘 다 50bp씩 각각 인상을 하겠다 이러한 전망과 똑같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러한 연준의 발언 이런 것들보다는 실제로 물가가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그러한 경제 지표가 진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물가는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을까? 미국 물가 고점 기대감, 경기 우려는 지속. 미국 4월 개인 소비 지출 PC 물가가 전년 대비 6.3%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6.6% 대비 둔화가 되면서 물가가 고점이다 이러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데요. 다만 이 와중에 경기 우려는 지속되면서 소비 심리는 여전히 얼어붙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어쨌든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조금씩 하락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다만 실생활에 민접한 에너지 소매 가격의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4.61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고 전년 대비 상승률은 무려 51%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가장 큰 숙제는 바로 유가라고 볼 수 있겠네요. 바이든이 유가를 잡을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되며, 그리고 올해 말 미국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100달러 아래로는 좀 떨어뜨리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방법이 나오든 리오프닝이 극대화되는 이러한 시점에서 고유가 시대를 바로 잠재우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중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봉쇄 리오프닝 기대, 6월 경기 회복 속도 중요. 드디어 이제 이러한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시가 봉쇄 완화를 발표하면서 리오프닝 기대감이 현재 커지고 있다고 한데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동, 경기 회복 징조는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6월 중국 경기 회복 속도가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실제로 회복을 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겠죠. 일단 상하이시는 내일부터 리오프닝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들면서 정부 방역 정책도 추가 완화가 되고, 그리고 내일부터 상하이시 시민들의 아파트 출입이 허용되었고, 진짜 충격적이네요. 이때까지는 아파트를 들어가지 못했나 봅니다. 그리고 전국 기차표 예매 시간은 기존 5일에서 15일로 다시 정상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중국이 놀고 있던 거 아니었습니다. 그 와중에 생산은 먼저 시작을 했다고 한데요. 생산을 살펴보면 지난 27일 기준 상산시 고로 가동률은 58%, 그리고 철근 재고는 2021년 동기간에 112%까지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말은 생산을 먼저 재개를 했지만 아직까지는 코로나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수요가 부진하니까 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생산이 이렇게 먼저 시작한 걸 봤을 때 앞으로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 것에 대비를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플러스 주요 항구의 물동량도 플러스로 전환되며 공급 병목 현상도 조금씩 해소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중국은 리오프닝이 시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중국에서는 경기 부양 정책을 쓸 걸 예상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안에서는 돈이 꽤나 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우리는 중국 관련 ETF 이런 것들을 공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입니다. 분유 한 통에 13만원, 코로나19 여파로 미국 최악의 분유 대란. 코로나19로 인해 모유 수요가 줄어들면서 미국에서는 역대 최악의 분유 대란까지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산모의 모유 수요 비율이 2020년 34%에서 올해 코로나 때문에 14%로 급감하고 있다고 한데요. 다만 분석에 활용된 표본수가 적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 최근 10년간 꾸준히 늘어나던 모유 수요 증가 추세가 급격히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한데요. 결국 이러한 모유 수요 감소는 미국을 최악의 분유 대란 사태로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 증거로 지난 21일 정부에서 유통되는 분유 제품의 70%가 품절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또한 상황이 악화되자 분유 사재기까지 현재 벌어지고 있으며, 지난달 중순 월마트, 코스코 등에서는 1인당 한 번에 3통에서 4통만 구매하도록 제한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등 온라인 상거래에서는 3배씩 가격을 올려서 팔기도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미국에 당근이 있었다면 거기서도 비싸게 팔렸을 거란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수소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수소에너지 사업에 뛰어든 기업에 파란 신호가 켜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화석연료를 이용하지 않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그린 수소까지는 첩첩산중이라고 한데요. 그런데 어쨌든 첫 출발을 끊었기 때문에 30의 에너지업계 한 직원은 이때까지는 각 기업들이 축구장에서 입장해 경기를 하고 있었는데 정작 경기 규정이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축구라면서 야 이거 손 쏘도 돼? 아니면 머리 한 대 때려도 돼? 이렇게 말하면서 축구를 했다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서야 그 규정이 생긴 거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와 기업은 수소 경제 육성 분위기에 격양돼 있는 모습이라고 한데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공급 방식, 수요처 확보에 대해서는 안개 속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합니다. 김승환 충남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수소 사업에 뛰어드는 기업이 많은데 어떤 수소를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뚜렷한 답은 아직까지 안 보인다며, 수소 경제를 위해서는 향후 10년 동안은 기술 연구 개발이 우선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갈 길이 먼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천리길 또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듯이 언젠가는 지금은 이제 전기차가 돌아다니는 게 어색하지 않은 것처럼 수소차가 돌아다니는 거를 어색하지 않을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쯤 되면은 아마도 기르분들의 재산도 최소한 2~3배는 늘어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이제 좀 빠르게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원유 끊는 EU, 그러니 결국 신재생에 투자를 많이 하지 않겠냐, 이러한 기대감에 오늘 신재생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부분 금지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신재생 에너지주가 일제히 고공행진했습니다. 특히 최근 태양광주는 쭉쭉 올랐는데 풍력은 상대적으로 힘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랜만에 풍력주가 급등하는 모양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유럽연합이 도대체 무엇을 했나 봤더니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이번 합의로 수입이 즉시 금지된 규모는 러시아로부터 기존에 수입하던 양의 3분의 2라며, 이는 러시아가 무기 비용을 대는 막대한 돈줄에 제약을 가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일이 근데 이거 전쟁 끝나고 나면은 다시 유럽은 러시아로부터 원유 가져가고 그러면은 신재생 에너지 이게 좀 주춤하지 않을까? 그런데 증권가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더라도 유럽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완화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신재생 에너지의 성장성이 명확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이번 전쟁으로 유럽은 한 나라에 뭔가가 몰려있으면 조금 위험하구나 이런 걸 깨달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에너지를 독자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할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주가 부양 발판될까? 국내 상장사들 이딴 사주 매입. 국내 증시의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자 상장사들이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가 방어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자사주 매입은 회사가 매수한 물량만큼 시장이 유통되는 주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식 가치가 상승하는 그러한 호재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어제 LG는 24년 말까지 총 5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결정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은 지난 18일 주가 안정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자사주 50만 주를 매입한 바 있으며, 그리고 오스틴 플란트는 거래 재개 결정을 받자 긴급 이사를 열어 300억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임원들이 현재 자사주를 대거 사들이고 있으며, 이런 가운데 최근 대기업들이 1,000조 원이 넘는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도 주가 부양을 위한 움직임이라고 합니다. 제기에 따르면 지난주부터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등 5대 그룹과 그리고 포스코, 하나, GS, 현대중공그룹, 신세계, 두산, CJ코롱 이러한 기업들이 발표한 향후 3년에서 5년 투자액은 1,084조 6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돈이 투자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결국은 눈덩이가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주춤한 한국 경제 생산 소비 투자 26개월 만에 트리플 감소. 지난달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꺾이면서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 2월 이후 26개월 만에 트리플 감소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안 좋은 기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 요인이 뭔가 봤더니 중국 주요 도시 봉쇄, 글로벌 공급망 불안, 우크라 사태 등 대외 변수로 인해 반도체 등 광공업 생산이 7개월 만에 주춤하면서 전체 산업 생산을 위축시켰고, 이 영향으로 소비와 투자 등 내수 지표도 부진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 서비스업 생산은 1.4% 증가하며 2개월 연속 오름세를 나타냈다고 한데요. 특히 사적 모임 및 영업시간 등 영업 제한 해제로 숙박 음식점 11.5%, 협회 수리 개인 8.7% 등의 생산이 크게 늘어난 것은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식이 이제는 더 이상 나빠질 데가 없습니다. 이러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결과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기업 두 가지를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롯데관광개발 손님 맞을 준비 끝. IBK투자증권은 롯데관광개발이 손님 맞을 준비를 마쳤다며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21,000원을 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드림타워 복합 리조트는 제주도 최고층, 지상 38층, 그리고 연면적 기준 국내 1위 랜드마크라고 하며 최대 번화가인 제주시 노영동에 위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설은 2개의 타워로 구성된 호텔이며 카지노 및 기타 부대 시설이 현재 입점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카지노는 지리적 이점, 높은 접근성과 무비자 입국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VIP 시장 수요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며, 지난 2014년 중국의 반부패법 시행 이후 마카오 VIP 시장 수요가 인근 국가 필리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이쪽으로 확대 중인데, 마카오시 신규 복합 리조트로 새 단장한 제주 드림타워의 모객력은 타사 대비 높은 것이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컨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은 엄청나게 성장을 하네요. 작년보다 올해 매출액이 3배, 그리고 올해부터 내년에도 거의 50% 넘게 성장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하지만 내년 예상 순이익을 봐도 아직까지는 퍼가 높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실적 회복에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관광개발 최근 들어 증시가 조금 안 좋다 보니까 같이 주가가 빠지는 흐름을 나타냈는데, 하지만 다시 또 주가가 쭉쭉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만들고 있는데, 과연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을지 일단은 기대감이 먼저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롯데관광개발 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기업인지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진짜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현대위아 지능형 로봇 시장 진출 중장기적 실적 개선 기대. IBK투자증권이 현대위아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를 9만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신사업 개발 등으로 중장기적 실적 개선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이라고 합니다. 자, 1분기 현대위아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한 1조 9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88% 증가한 510억 원 기록했다며, 영업이익은 시장 평균 전망치 컨센 315억 원을 63%나 상회를 했다고 합니다. 이어 최근 협동 로봇, 자율주행 물류 로봇, 무인 주차 로봇 등 지능형 로봇 시장에 진출했다며, 현대자동차 그룹의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에 이 로봇을 기반으로 스마트 제조, 물류 솔루션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 현대차 그룹의 국내외 전기차 전용 공장에 현대위아의 협동 로봇과 자율주행 물류 로봇 솔루션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은 여전히 연평균 10% 가까운 성장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작년보다 올해,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 더 크게 성장하는 걸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상퍼는 11배, 내년퍼는 8배로 이 정도면은
비싸다고 말하기는 당연히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플러스 지금 현재 차트가 꽤나 괜찮습니다. 지난번에 120일선을 뚫어내지 못하고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다음에 다시 또 길을 모으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번에는 보라색 선을 뚫을 수 있을지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보시고, 만약에 뚫고 올라간다면 추가적인 상승 당연히 기대할 수 있겠죠. 실적이 바탕이 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한번 기름들 현대위아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내일은 이제 휴장이니까 기름들 푹 쉬시고요. 저 기르스는 또 재밌는 공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르셨습니다. 빠이요.